그때 그 질문을 어때 하느냐? 제가 이 선생님들도 사람이잖아요. 이분들도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맨날 차갑고, 물론 엄마를, 학부모를 대할 때는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이러지만 이분들도 엄마하고 아빠이다 보니까 감동을 받아. 아이들에게 인사 잘하는 애. 또 아까처럼 수업 끝나고 와서 선생님 어떤 아이를 좋아하세요? 라고 지역이 하니까 그 부산에 갈 땐가 그때 선생님들 대상의 강의였는데 질문을 해올 때 이 뭐지? 책을 갖고 와가 따뜻하고 선생님 이게 뭐요? 하고 그 교무실까지 쫓아와서 질문해 주는 아이 정말 자기 너무 행복하대. 근데 그 행복감을 애들이 안 주잖아. 다사고금 등록 다 마찬가지 일반고도. 그런데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디 학교 가서 애들한테 그 1학년 대상이었는데 일반고. 아니 니네들은 왜 학원을 다니냐? 학원 다니는데 손 들어봐 했더니 손 많이 들어요. 한 40%? 40, 50%. 학원을 근데 니네들 왜 학원 가냐? 학교 수업은. 아니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오냐? 니네 수업 시간에 나오는데 왜 그거를 학원 가서 해? 니들 바보야? 선생님이 이제 강의할 때 내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니네들 다 바보야. 특히 일반고에서 선생님만 잘 따라가면 선생님 따라가고 내가 이제 얘기했던 아까 수업 준비 선생님 눈 따라가는 거 필기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또 학원 갈 생각 하지 말고 그거 다시 한번 쳐다보면 예습복습 다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굳이 그거를 학원 가고 배우다가 판나는 거 배우다가 그러니까요. 제발 그러지 마라. 여기에 집중하면 니네들 결과가 좋아. 그래서 제가 8시간 강의하면서 제가 그 학교를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간 거야. 일부러. 가서 이제 그 다음 날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 날은 연락을 못했고 그 다음 날 그 교감 선생님하고 통화했어요. 내가 정말로 변화시키려고 강의를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어떠냐 반응이. 물론 아이들이 뭐죠? 작심 3일이라고 하더라도 이틀째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 변화한 애가 있고 여전히 똑같은 애들도 있지만 분명히 변화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눈빛이 틀리고. 근데 그날 점심을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학교 애들 그 급식소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앞에 있는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저 대표님 강의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왜 뭐가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중학교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오신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세상에 아니 시험 문제는 제가 내는데 애들이 학원 가서 문제를 물어봐요. 나한테 묻지는 않고. 근데 대표님 말씀처럼 이 바보 같은 것들아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울컥하더라는 거야. 응?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부산에 가서 부산에 있는 선생님한테도 들었어요. 저는 이제 담배를 태워서 저는 쉬는 시간에 나한테 질문 오는 거 싫다고. 나 담배 피우러 나갔다 오려면 학교 내에서 담배 필 수도 없고 밖에 뭐 25m 떨어져야 되고 하려면 갔다 와야 되는데 싫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자 선생님도 싫은 게 어딨냐고. 너무 고맙지. 근데 그 질문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다만 그것이 아까처럼 제대로 된 질문. 근데 그것을 제대로 된 질문이 뭐지? 이런 고민할 것도 없이 너의 그냥 개성, 너의 그냥 너 모르는 거. 너 그냥 근데 얘네들이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거나 질문한다고 했지만 걔가 생각을 하면 이것도 아는 건데 아는 건 뭐 질문 안 해도 되지. 물론 가끔은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자기가 선생님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내일 배울 게 있어 이런 거야. 그러면 어제 배운 게 뭔가 있어. 그럼 집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아니 이게 또 자기의 전공과 관련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생각에 미치는 자기가 책을 읽었던 어떤 범위 내에서 자기가 그 책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거하고 좀 이게 매치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실생활하고도 이게 매치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말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지금
그 과목의 당장에 그거는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이 아이가 생각했던 실생활 접목한 건 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라는 거지. 확장해서. 그렇죠. 확장해서.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지. 이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네. 아니 선생님이 기록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모둠 수업할 때는 기록을 하더만 뒤에 가셔서 모둠 수업할 때는 아이의 특성을 좀 이게 하고 또 발표 수업할 때 그리고 발표 수업도 꼭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수업에서 정말로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야. 정말 피 튀기는 적극성. 가끔 여기 어떤 애 보면 그런 애 있어요. 정말 적극적인 게 막 눈에 보여. 분명히 근데 얘는 뭐 아직 미성숙해서 적극적인 면도 보이는 같은.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를 피아노로 현학적 어쩌고 이렇게 표현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래 잘난 척을 좀 하는 모양이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실제로 성적이 그만큼 올라간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아까처럼 연고대를 가려면 성적을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올리려니까 결국은 이 수업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다만 아까처럼 제가 문제를 내시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이게 모의고사에 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모의고사 일체평가는 이렇게 1등급으로 나오니까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는 애가 아니라 이 낑겨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거 공부 그러니까 남들처럼 똑같은 시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수업에 더 집중을 해라. 그러면 연고대의 가능성이 있죠. 이 아이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거죠. 에피소드를 만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완전히 이 아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를 얘가 완전히 그리고 그 수업에 정말로 충실히 서울대 가래처럼 나 성적은 뭐 좋아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지. 우리가 왜 뭐 축구를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나 뭐가 됐든 기본을 하라고 늘상 얘기하잖아요. 뭐 손흥민도 뭐 맨날 걔도 축구 달리기도 잘하고 이것도 하는데 맨날 띵띵이나 시키고 개인기로 하는 거 야 됐고 너 볼차기나 해.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애들은 맨날 수업만 하면 이게 질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수업을 즐기라는 거지. 얘는 또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긴 해요. 그러면 그 즐기는 것을 지금 비교과 활동에서만 즐기지 말고 수업 활동에서 그러니까 활동을 제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정의를 해요. 수업 활동, 그러니까 활동을 교과 활동이라고 하고 비교과 활동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대학에서 원하는 건 수업 활동이다. 근데 그 수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의 내용은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은 가끔 안 좋은 선생님도 있긴 있겠지만 전체로 보면 괜찮은 선생들이 많은 거니까 그 선생을 믿고 너의 정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왕따를 당하는 교사들도 있긴 있겠지만 뭐 아이가 더 잘하면 더 잘 써주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것처럼 이 목표는 일단 서연고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이 서연고급 가고도 남지 1등급이면 다 문제는 그러면 이게 경쟁이라는 사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그 대학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겠고 이제 기업의 인사팀들하고 얘기해보면 누가 수능을 뽑는 애를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기업 활동하는 게 정답이 있어요? 다 자기가 뭔가 적극적이고 창의적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내가 예를 들어 과장이고 팀장이 있는데 자기는 저 밑에 말단이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해요? 더 열심히 와서 더 따라오는 그 애를 높게 평가하는 건데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분명히 그런 거고 이 아이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학교 생활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직도 가능성이 있고 지금 1학년 때 이 정도라고 하면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애가 맞으니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까처럼 이 체육 활동에서 하는 활동처럼 그럼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느냐를 보니까 수업 시간 예를 들어 이걸 보면 통합과학에 보면 안전장치 단원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난 물체 운동에 대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써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나름대로 그냥 조금 그 선생님한테 잘 보였네 정도로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아까처럼 그 단원에서 이게 실생활 접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내가 이 책에 못 썼던 더 비밀스러운 얘기는 못 쓰겠지만 이미 단어에서는 다 나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역량을 보일 활동을 하라는 거지 제 말은. 그런 근거를 댈래니까 여기에 제가 20가지 활동이라고 말은 되어 있는 이거 다 하면 진짜 서울대 가게요. 저는 이렇게 하면 책 안 팔릴지도 모르겠는데 다 하면 서울대는 갑니다. 근데 제 말은 이제 아까처럼 수업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는 이미 정답은 너무 기본적인 기본을 지켜라 기본.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을 지키면 이 아이 그리고 이제 이 아이하고 약속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약속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약속은 이런 거였잖아요. 너 이번에 공부 잘해서 이번에 꼭 3등급 돼야 돼, 2등급 돼야 돼. 이게 이전의 약속이었다면 이제 지금의 약속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아이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뱉은 모든 말이 걔는 너 공부 잘했어? 이라는 얘기로 들었단 말이야. 아니면 너 등급 몇 등급이야? 이렇게만 들었어. 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래요. 내가 뭔 얘기하면 되게 아니 난 니네들이 놀았단 얘기가 아니야. 난 기본적으로 너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 뭐 어쨌든 이렇게 이런 오해가 빚어지는 것처럼 분명히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대화가 이게 청소년기에 잘 안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같아요. 이미 엄마 파악 나 다 했어. 나 아빠 파악 다 했어.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돼. 아 됐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내가 묻는 거 지금부터 너한테 성적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수업 활동을 아까처럼 제가 녹음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준비. 수업 준비라고 하면 예습복습이겠죠.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그 다음에 수업 내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봉사활동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핸드폰 수거반이 됐든 또는 뭐 칠판 지우개 반이 됐든 어쨌든 그런 거를 포함한 그런 다음에 뭐 또 다른 역할이 있으면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수업 준비 그 다음에 선생님 눈동자를 따라가라. 그냥 1시간 내내 선생님이 무서워서 너 왜 오늘 미쳤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선생님을 따라가라 눈동자를. 선생님이 분명히 감동을 받는다.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전교 200명 중에 한두 명뿐이 없어요. 아마 그 학교에도 서울대 가는 애들만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그 학교에도 서울대 가는 애들만 그렇게 할 거야. 나머지 애들은 눈 안 따라와요. 근데 제가 강의했던 모든 곳이 다 1등 하는 애. 제가 이게 그러니까 애가 너무 잘 따라오니까 뭐야 하고서 이게 뭐를 내가 나침반 잡지를 주든 뭐 이런 어떤 책을 주려고 하면 야 네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너 정말 뛰어나구나 이러면 제가 전교 1등이에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눈을 그렇게 따라오라고 선생님 눈을 계속 따라가라. 선생님 눈 감으면 너도 감고 눈 뜨면 너도 눈을 뜰 정도로 그렇게 따라가라.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는 PPT로 요즘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꼭 필기를 해라. 그러니까 필기하는 것도 처음에는 뭐든지 다 적을지는 모르지만 필기도 자꾸 이제 하면 요령도 붙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기 기억에 잘 남을 수 있는지도 하겠죠. 그러니까 필기를 해라.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요거 아리까리해. 요거 이따 학원 가면 물어볼 것 같아. 근데 넌 어차피 지금부터 학원 안 다닐 거니까 그거를 수업 끝나면 무조건 질문해라. 선생님 교무실 쫓아가서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야 너 미쳤어 왜 이렇게 질문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겠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생님들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든 실망하지 말고 너의 그냥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서울대는 누가 가요? 서울대 지원한 놈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냉정히 그런 거잖아요. 서울대 지원하지 못하면 서울대 못 가요. 끈질긴 거지 얘가. 선생님이 이놈 분명히 지난번에 질문하지 말랬는데 또 질문해 뭐 이렇게 하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은 없겠지만 세상엔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모르는 거. 선생님은 어쨌든 가르쳐 주려는 의무는 있는 분들이니까 뭐 그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질문해라. 그리고 그 질문이 조금 더 아까처럼 확장성이 있게 그거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아니면 자기가 읽었던 책과 어떻게 매치를 하는지 아니면 과목 대 과목에서 뭔가 돼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게 좀 틀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또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어쨌든 이제 질문까지 가는 건데 아예 그러면 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질문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모든 수업 끝날 때마다 선생님 다 가. 그럼 그리고 저 화장실은 저 점심때만 한꺼번에 가고 나머지는 그냥 모든 수업 다 가. 왜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선생님이 지겨워서 너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서울대 간다고요. 그 끈질김으로. 아까처럼 여기 엉덩이 무게가 있는 애가 뭐예요? 한마디로 끈질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애들 들볶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수행평가를 아까처럼 조별로 해오는 게 있고 조별하면서 지가 맡은 역할이 있고 아마 수행평가도 다 틀릴 거예요. 어떤 형태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수행평가가 기본 점수는 뭐 40점 만점이라면 아마 이 학교는 30점도 있고 40점도 있을 텐데 아마 시험을 위주로 하면 30점이 많겠네요. 네. 그러면 30점이라면 어쨌든 뭐 18점을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12점을 나눠서 주는데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내가 중간 정도의 성적이라고 하면 나 6점만 더 딸게 라고 여기서 아니 이미 자기가 머릿속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 아니면 1, 2등 하는 애들은 뭔가 해도 2등 하는 애도 매번 1등한테 졌으면 이미 지가 이렇게 맡겨져 있을지도 몰라. 그러지 말고 1등 하는 애만큼 하라는 거지. 1등 하는 애만큼 생각하고 걔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쏙 하면 그게 창의력이고 이게 적극성이고 이게 실천력인데 이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혀져 있을 때 그 아이의 그 면을 보고 뽑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실제로 성적이 올라서 당연히 가죠. 당연히.